반갑습니다. 교과서 문제풀이 개정교육과정 2학년 수학 미래인 교과서고요. 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상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16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이번 시간에는 연립일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들에 대한 문제 풀어보는 시간들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방법 두 가지 있었는데요. 사실 이 방법은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많은 방정식을 풀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방정식을 풀 때, 특히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풀 때, 오늘 배운 방법 두 가지가요, 자주 쓰일 거거든요. 반드시 꼭 잘 기억하시고 나서 문제 푸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 거고요. 교과서 99쪽에 있는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배운 내용 확인하기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해당하는 용어들요 찾아가 선호 연결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 몇 가지 있었다. 두 가지였고요. 첫 번째 방식은 우리가 대입법이었고요. 두 번째가 가감법이었는데요. 자, 대입법은 뭐였죠? 대입법? 그쵸. 대입법은 말 그대로 대입해주는 건데, 즉, 어떤 한 미지수를 소거하기 위해서 한 식을 다른 식에 대입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대입법은 동그라미 1번 설명이 바로 대입법인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가감법인데요. 가감법은 뭐였죠? 그쵸. 더하고 빼는 거였어. 그쵸. 그럼 뭐였다? 그쵸. 두 방정식을 변끼리, 좌변은 좌변끼리 더하거나 빼고, 우변은 우변끼리 더하거나 빼가지고, 미지수 소거해가지고 해를 구하는 방법은 이거를 가감법이라고 불러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감법과 대입법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어떠한 연립방정식을 풀 때요, 당연하겠지만 한 방법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감법과 대입법 두 개 못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같이 그럼 1번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죠. 자, 1번입니다. 자, 대입법을 이용해서요, 다음 연립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맨 먼저 저는요, 일단은 여기 첫 번째 식을 저는 한번 동그라미 1번으로 두고요. 두 번째 식을 저는 동그라미 2번으로 한번 두겠습니다. 자, 그럼 맨 처음 식 어떻게 해주는 거였죠? 그쵸. 지금 보시면 1번이 x는 5y고요. 2번이 지금 3x-4y 20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그쵸. 1번은 2번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쵸. 즉, 자, 1번을 2번에 대입을 해보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결국 지금 x자리에 5y가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정리해보면 3 곱하기 5y 빼기 4y는 얼마? 22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 3 곱하기 5y가 얼마 나오나요? 그쵸. 15y인 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15y 4y를 빼주면 11y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11y가 22가 되어서 결국 방정식 해중에서 y 값을 지금 방금 우리가 구한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다? 이제 y는 2를 다시 어디에 대입한다? 그쵸? 1번에 대입해 주는 거죠. 자, 1번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x는 뭐가 된다? 5y여서 5 곱하기 2는 얼마? 10. 정답은 그래서 x는 10하고요. y는 2가 연립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2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엔 지금 2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2고요. 7x 더하기 3y는 마이너스 9입니다. 자, 그럼 저는 요거 마찬가지로 요거 동그라미 1번으로 두고요. 요거 한번 동그라미 2번으로 두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식이요. 2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2고요. 두 번째 식이 지금 7x 더하기 3y 마이너스 9인데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대입법을 하기 위해서 한 문자를 다른 문자개씩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는 지금 x, y 앞에 개수가 있다 보니까 식을 정리를 하려면 뭐가 나올까요? 그쵸, 분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조금 번거롭다. 저는 몇 번째 식 한번 이용해 줄까요? 그쵸, 첫 번째 식 한번 이용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개수가 1인 거 y 보이시죠? 저는 그래서 y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볼 겁니다. 왜냐면 그래야 분수가 안 나오니까요. 그쵸? 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1번식에서 y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2x를 우변으로 이항하시는 거죠. 그럼 이항해주게 되면 y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고, 전 요 식을 한번 3번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7x 더하기 3y는 마이너스 9 그대로 저는 요거 2번이라 둘게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쵸? 3번에 몇 번에 대입? 2번에 대입을 하는 거죠. 3번을 2번에 대입해주게 되면 정리해볼게요. 결국 7x 더하기 3인데 지금 y자리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에 대입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결국에는 3 곱하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9인 걸 우리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정리해주게 되면 7x-6x-6은 마이너스 9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x는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9 더하기 6이어가지고 마이너스 3 나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지금 x 값을 구했습니다. 됐죠? 자, 지금 어떻게 한다? x는 마이너스 3을 어디에 대입한다? 그쵸? 우리는 3번씩에 대입할게요. 3에 대입해주게 되면 y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y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빼기 2여가지고요. 6 빼기는 얼마다? 4. 정답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하고요. y는 4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2번 문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이번에 무슨 방법 이용하는 거죠, 지금? 그쵸. 가감법 이용해가지고 한번 방정식을 풀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식 한번 저는 1번에 두고요. 두 번째 식 한번 2번에 둘 건데요. 지금 뭐가 보이실까요? 그쵸. x하고 마이너스 x. 그럼 더해주면 없어지잖아요. x 빼기 x가 돼가지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1과 2를요. 변끼리 더하는 거죠. 그쵸? 그 1과 2를 변끼리 더해주게 되면요. 결국에는 x 더하기 2y 더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3y는 8 더하기 7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x하고 마이너스 x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5y가 15가 되어서 y가 얼마 나온다? 3이 나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됐죠? 자, 이제 그럼 어떻게 한다? y는 3을 다시 몇 번씩에 뭐 아무나 상관없지만 저는 1번에 대입할게요. 1번에 대입을 하는 거죠. 이게 가시죠. 1번에 대입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x 더하기 6은 8이 되어가지고 x는 8 빼기 6이 얼마 나온다? 2라고 풀 수 있다. 정답은 그래서 x는 2, y는 3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럼 저하고는 2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보시면요.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 처음 보시면 이거 어떤 걸 소거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1번 문제는 사실 봐도 어떤 게 소거할지 다 보였는데 2번 같은 경우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그쵸. 각각의 식에 적절한 수를 곱하시는 건데요. 저는 한번 x를 좀 소거해 보려고 합니다. x를요. 그럼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3이고요. 여기가 지금 2거든요. 이해 가시죠? 어떻게 한다? 그쵸. 서로를 곱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 첫 번째 식은 2를 곱하는 거고요. 두 번째 식은 얼마 곱한다? 3을 곱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요, 이거 한번 요식 1번 식으로 두고요. 요식 한번 2번에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1번에 어떻게 곱한다? 1의 양변에, 그쵸, 2를 곱하는 거고요. 2를. 자, 그 다음에 2의 양변에 얼마 곱한다? 그쵸, 3을 곱하는 것이죠. 양변에 3을 곱하면 써볼게요. 자, 결국에는 첫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3, 2에 6 되는 것이고요. 2, 7에 14 되는 것이고요. 4, 2에 8인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 3에 6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3, 3은 9, 3, 5, 15 되겠죠. 그쵸? 저는 요 식을 그래서 3번이나 두고요. 요 식을 한번 4번이나 두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어떻게 한다? 그쵸? 3과 4의 양변 빼주는 거죠. 그쵸? 3과 4의 양변을 어떻게 한다? 빼줘야만 x가 없어지겠죠. 그쵸? 양변을 빼주게 되면요. 결국에는 6x 더하기 14y에서 6x 마이너스 9y를 빼주는 것이고 8 더하기 15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 6x 없어지는 것이고요. 결국 정리해주게 되면 23y가 얼마? 23 되겠죠. 그쵸? 여기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23y가 23이어가지고 y가 얼마 나온다? 그쵸? 1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이제 y는 1을 어디에 대입한다? 그쵸? 뭐 3번에 대입할게요. 3번에 대입해주게 되면 결국 지금 y가 1인 거니까요. 6x 더하기 14가 8이어가지고 6x는 마이너스 6이어서 x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각각의 식에 적절한 수를 곱하셔가지고 그 미지수를 소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3번 문제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개수가 소수인 거하고 분수인 케이스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개수가 소수일 때 어떻게 한다? 양변에 10의 거듭적을 곱해주는 거였고요. 근데 분수일 경우에는 양변에 그쵸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는 거였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식 보시면 어떻게 한다? 요거를 한번 저는 1번에 두고요. 요거를 한번 2번에 두게 되면 결국에는 1의 양변 얼마 곱하는 거죠? 10을 그쵸? 1의 양변에 10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의 양변에는 뭘 곱한다? 그쵸. 지금 6, 3이니까 분모가 얼마? 6을 곱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양변에 6을 곱해주게 되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결국 첫 번째 식의 경우에는 10 곱하기 0.1은 1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 곱하기 0.8은 8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10 곱하기 1.7은 17 되겠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식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식은 지 양변 6을 곱해주는 거니까요. 6분의 1 곱하기 6은 1 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3분의 4 곱하기 6은 그쵸 8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2분의 5 곱하기 6은 15 되겠습니다. 그쵸? 저는 이 식을 그래서 3번, 이 식을 한번 4번 보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한다? 3과 4를 변끼리 더하는 거죠. 그쵸? 변끼리 더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x가 없어지죠. 그쵸? 결국 정리해주게 되면 16y가 얼마 나온다? 32가 돼가지고 y가 얼마? 2인 것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어떻게 한다? 다시 이제 y는 2를 그쵸? 3번에 대입하겠습니다. 3번에 대입해주게 되면 정리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여기 x가 되는 것이고요. x 더하기 16이 17 되어가지고 마이너스 x가 1. 그래서 x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2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지금 개수가 모두 분수인 경우입니다. 어떻게 한다? 마찬가지로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는 거였죠. 그쵸? 자, 저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요 식을 저는 1번에 두고요. 요 식을 제가 2번에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1에 얼마 곱해준다? 1의 양변에 그쵸. 10을 곱하는 거죠. 양변에 10을 곱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의 양변에 얼마를 곱한다? 지금 4하고 12하고 6이니까 그쵸. 최소 공배수 12잖아요. 양변에 12를 곱하는 거죠. 그쵸. 곱해주게 되면 자, 결국에는 10을 곱해주게 되면 10분의 1 곱하기 10은 1 되는 것이고요. x 5분의 1 곱하기 10은 2. 그 다음에 1 곱하기 10은 10 되겠습니다. 자, 12 곱해주시면 4분의 12는 3 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12분의 5 곱하기 12는 5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7 곱하기 12는 마이너스 14 되겠습니다. 되었죠? 요 식을 한번 3번, 그리고 요 식을 한번 4번 두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개수가 또 다릅니다. 그거 어떻게 한다? 그쵸? x나 y도 소거해주기 위해서 적절한 수를 곱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3x가 있고 x 있으니까 여기 3번식에 얼마 곱해주면 될까요? 그쵸? 3을 곱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저는요. 3번에다가 3에 양변에 얼마 곱해준다? 그쵸? 3을 곱하는 거예요. 양변에 3을 곱하면 자, 결국 이 어떻게 될까요? 그쵸? 3x-6y는 30 되는 것이고요. 3x 더하기 5y가 마이너스 14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을 제가 5번이나 두고요. 요 식 그대로 4번이나 두겠습니다.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4와 5에 어떻게 한다? 변끼리 빼는 거죠. 4와 5에 변끼리 빼면 결국에는 3x-6y에서 3x 플러스 5y를 빼준 것이 30 더하기 14는 얼마? 44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3x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결국 마이너스 10의 y가 44가 되어가지고 y는 얼마? 마이너스 4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쵸? 다시 y는 마이너스 4를 어디에 대입한다? 상관없지만 저는 3번에 대입하겠습니다. 3번에 대입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x 더하기 8이 얼마? 그쵸? 10이어가지고요. x는 10 빼기 8은 2.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3번 풀어봤고요. 이제 4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정식이 있습니다. 이거 해가요. 1차정식에 만족시키도록 할 때 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가볼게요. 자, 일단 뭐부터 해줘야 될까요? 그쵸. 요 주어진 연립방정식 먼저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쵸?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맨 처음 시작은요.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6x 더하기 5y가 지금 2고요. 그리고 지금 2x 더하기 3y가 18인데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저는 이걸 1번에 두고요. 아래에 있는 식을 한번 2번에 두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우리는? 그쵸. 가감법을 이용하고 싶어요. 가감법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지금 보시면 여기가 2x고 마이너스 6x니까 두 번째 식에다가 3을 곱해주게 되면 x가 소가 되겠죠. 그쵸?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어떻게 한다? 그쵸? 2의 양변에 얼마 곱한다?
3을 곱하는 거예요. 양변에 3을 곱하면 다시 써볼게요. 3을 곱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6x 더하기 5y가 지금 2가 되는 것이고요. 얘가 지금 동그라미 1번이고요. 3을 곱해주게 되면 6x 더하기 9y는 얼마? 54가 되겠습니다. 예, 저는 3번이라 둘게요. 이해 가시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제? 1과 3의 변끼리 더하는 거죠. 그쵸? 이거에 변끼리 더한다. 변끼리 더하면 자, 6x는 없어지겠죠. 그쵸? 정리해보면 결국에는 14y가 얼마? 56이어가지고요. 결국 y가 4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됐죠?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이제? 그쵸? y는 4를 다시 어디에 대입한다? 그쵸? 여기 이번에는 저는 1번에 대입해볼게요. 1번에 대입해주게 되면, 대입하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6x 더하기 4, 5, 20 되겠죠? 요것이 2가 돼가지고요. 결국 마이너스 6x가 마이너스 18이어가지고 x가 얼마 나온다? 3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 방금 구한 거 뭐예요? 연립방정식의 해가 지금 x는 3하고요. y가 지금 4인 거 알고 있는 것이죠. 되셨죠? 이제 마지막 어떻게 한다? 보시면 지금 요 해가 연립방정 해가 방금 구했어요. 해가 얼마였다고요? 끊어 읽어보면 x가 지금 3이었고요. y가 4였던 거예요. 요 해가 1차 방정식을 만족시킨대요. 무슨 뜻이죠? 대입하면 성립하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끊고요. 가보겠습니다. 지금 맨 마지막 어떻게 한다? x는 3하고 y는 4를 어디에 대입한다? 그쵸? 4x-y는 a에 대입하는 거죠. 이거에 대입해 주게 되면 결국 4 곱하기 3 빼기 4가 a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a는 12 빼기 4는 8. 정답은 근에서 8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5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이제 활용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지금 박물관 입장료가 지금 어른이 2,000원이고요. 청소년 1,000원입니다. 자, 어른과 청소년 합해가지고 몇 명 지금? 12명이고요. 금액이 얼마? 16,000원일 때요.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뭐죠? 입장을 어른하고 청소년의 수를 한번 지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맨 처음 시작 어떻게 주는 거였죠? 그쵸. 구하고자 하는 거를 미지수 xy 두는 거죠. 그쵸. 지금 문제 보시면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입장한 어른의 수하고 지금 청소년의 수거든요. 그럼 뭐라 둘까요? 어른의 수를 x라 두고요. 청소년의 수를 y라 두는 겁니다. 그쵸. 그럼 가보겠습니다. 맨 처음 시작은 자, 그래서 자, 입장한 어른의 수를 몇 명? x명. 그래서 입장한 어른의 수를 x로 두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의 수를 y라 두는 겁니다. 그쵸? 청소년의 수를 y라 두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어떻게 한다? 이제 우리는 방정식을 세워주는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뭐가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어른과 청소년 합해서 몇 명이죠? 지금 12명이죠. 그쵸? 근데 아까 어른 몇 명이었죠? 어른이 x명이었고요. 청소년이 몇 명? y명. 즉, 합해서 얼마? 12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은 x 더하기 y가 12가 되는 겁니다. 이 저는 동그라미 1번을 줄게요. 이해 가시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지금 뭐가 되냐면요. 합해서 얼마? 16,000원이죠. 그쵸? 어른이 얼마? 2,000원이고요. 청소년이 얼마? 1,000원이죠. 그쵸? 그럼 결국 어른 같은 경우에 지금 한 명당 2,000원이 몇 명 있다고요? 지금 x명. 얘는 2,000x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청소년은요. 한 명당 1,000원인데 몇 명? y명에 더해주게 되면 얼마? 16,000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요거를 2번이라 두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나는 x나 y 이제 소거할 겁니다. 그쵸? 뭐 방법 여러 가지인데요. 저는 이번에 한번 대입법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요. 1번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 저는 한번 y에 대한 식 정리해 볼게요. 자, y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요. 결국에는 y는 12 빼기 x가 되겠죠. 그쵸? 결국에는 y는 12 빼기 x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얘를 3번으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x 더하기 1000y가 16,000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얘가 지금 4번 되겠죠. 2번 그대로 둘게요. 이해 가시죠? 그럼 어떻게 한다? 3번을 그쵸? 2번에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해주게 되면 자, 정리해보게 되면 결국에는 2000x 더하기
1000 곱하기 12-x가 16,000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2000x 더하기 1000 곱하기 12는 12,000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00x는 16,000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보시면 2000 빼기 1000x는 얼마 나오죠? 1000x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12,000 이항해주게 되면 16,000 빼기 12,000은 4,000 되겠죠. 따라서 x가 얼마 나온다? 4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쵸? 근데 맨 마지막 어떻게 해준다? 이제 왼쪽 써볼게요. x는 4를 몇 번씩에다가 그쵸? 3번에 대입해주게 되면 3번에 대입하면 결국 y가 얼마 나온다? y는 12 빼기 4여가지고요. 8명. 그래서 정답은 y는 8 돼가지고요. 답은 뭐가 돼? 답은 그래서 어른 몇 명? 어른은 4명 되는 것이고요. 청소년 몇 명이다? 청소년은 8명 된다는 점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저는 지금 뭐로 푸는 거죠? 그쵸? 대입법 이용했는데요. 또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대입법 말고 그쵸? 가감법 이용이 됩니다. 가감법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여기 1번식에다 얼마 곱해주면 양변에 1000을 곱해보시면요. 잠깐 써볼게요. 1000x 더하기 결국 1000y가 얼마? 12,000이어가지고요. 요걸 제가 이거를 4번식으로 두게 되면 요 4번식하고 2번식 양변을 빼주는 거죠. 그쵸? 그렇게 푸셔도 됩니다. 아직 방법 여러 가지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연립방정식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연립방정식은요, 여러분들 지금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그 문제 푸는 방법이 다 정해져 있어요. 가감법, 대입법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 같은 거 활용하셔가지고요, 요 파트만 문제, 맨 문제 좀 풀어보시면 익숙해지실 건데요. 다만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간혹 좀 빨리 좀 푸시려다 보면, 은근 이제 가감법에서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야 되는데, 양변에 안 곱하는 경우도 많고요. 혹은 뺄셈을 하셔야 되는데 뺄셈도 분배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분배를 안 하셔가지고 답이 좀 틀린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실수 없도록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4단원에 대한 마무리 문제 같이 풀어볼 겁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문제 반드시 틀려도 괜찮으니까요. 미리 먼저 풀어가지고 강의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